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법무법인 영민의 강원희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예, 대표님. 올해도 2026년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의결로 생계비 기준과 추가 생계비 기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생계비라고 하는 거는 법원에서 채무자분들이 이 정도는 생활에 필요하다라고 인정해주는 금액인데요. 내가 1인 가구인데 세후 소득이 300만 원이다 하면은 300만 원에서 153만 원, 154만 원 정도를 뺀 나머지 147만 원, 150, 요 정도를 이제 변제를 하게 되는, 매월 변제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법원에서 표현하는 게 있죠. 1인 가구인데 153만 원, 154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라라면 힘들죠. 네. 힘들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죠. 개인회생 기간 동안은 채무자는 궁핍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채권을 확 낮춰서 탕감을 받기 때문에 채권자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채무자는 궁핍한 생활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 달에 좀 힘들지만 154만 원으로 3년을 이제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1인 가구 생계비 154만 원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은 해마다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있죠. 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에서는 생활비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중위소득이 결정되면 거기의 60%를 한 달 생활비로 인정하고 그 돈으로 한 달 생활하고 회생기간을 견뎌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작죠,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서 월세가 한 80만 원 나간다, 70만 원 나간다.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 회생하기 힘들죠. 그래서 한 50만 원, 60만 원 월세로 이제 옮기고 회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데 그래도 150만 원 중에서 한 50만 원을 월세로 내고 나면 나머지 100만 원 생활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저희는 그 경우에 이제 추가 생계비를 신청해보자고 채무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기본 생계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주겠다고 잡고 가는 거고 추가 생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추가 생계비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게 아니지만 이 채무자는 이런 상황 때문에 특별히 생활에 중위소득 60%의 범위를 넘는 생활비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서 요청을 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들한테 인정해주는 154만 원 정도 하에는 주거비가 한 27만 3천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27만 3천 원, 30만 원짜리 월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월세가 나간다고 하면은 아까 생계비 안에 생계비 154만 원 안에는 27만 3천 원이 인정되어 있으니까 그 추가 부분 한 23만 원을 더 생활비로 인정해달라, 생계비로 인정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법원에서 받아주기도 하고 안 받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많이 받아주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교육이기 때문에 아예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신청 자체도 안 하죠. 교육비, 추가 생계비에는. 그 다음에 의료비, 특수한 경우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생계비 대부분 신청은 주거비에서 이루어지죠. 대부분 월세 사시니까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에 따라서 만 21세의 자녀인데 이러면 이제 성년이긴 하지만 이 해당 자녀가 월 소득이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부양을 받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실제 했던 사례에서도 서울회생법원의 이런 실무 준칙을 근거로 해서 인정받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됐고 소득이 없고 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양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됐죠. 개인회생 실무를 처음에 하다 보면은 소득 잡혔고 그다음에 1인 가구 생활비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 금을 다 변제하겠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조금 경력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추가 생계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리인 그런 사무실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영민처럼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으셨을 때 충분히 소통을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담을 할 때 질문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지 고민을 하는 그런 사무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해 주시고 위 번호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